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수박장수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박장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다니는 수박장수 1학년 전기과 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고민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업자는 많아지고 취준생도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를 하여 전역을 한 후 22학번으로 전기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기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안전관리 자격증,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학교 부회장, 반장,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 및 기능대회를 나가면서 최대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생산직이나 유지보수 업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크기도 하고 간절해서 3년 개근도 하였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 대학생활 하면서도 결석 지각 한 적 없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리포트도 기간 안에 전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못 따라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혹시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군에 다녀온 이후 많이 전기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많이 까먹었습니다. 사실상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아직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장담 못하지만 중간고사 시험은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망했다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학점 3.5에서 3.8이 목표인데 제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생산 및 유지보수 쪽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1년에 20에서 50명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과 인원은 90에서 110명 정도입니다. 붕어 형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이어서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군대를 일찍 갔다 오고 올해부터 이제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군요. 근데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말이죠.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고민이고 고민사항이 수업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미래 진로가 불안하다.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은 차라리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자,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취업에 대한 고민은 미리 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데 고민이 있습니까? 보통 고민 없다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고민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 왜냐, 뭔가 진지하게 하다 보면 뭔가를 이제 내가 어떤 진로나 일 같은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노력으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든 간에. 그래도 님은 22살에 미리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왜냐, 보통 군대 전역하고 22살, 3살 되면 사실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안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수박장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다 나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저 나이 때 고민 안 하신 분도 많거든요. 오련이 대표적으로 안 하셨고. 네. 보통 22살, 3살은 그냥 놀자. 군대도 갔다 왔는데 가장 젊은 나이고 여자는 꼬시고 어디 놀러 나가자. 보통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님은 벌써 아직 이제 올해 대학교 입학했고 1학기 끝났고 1학기 아직 안 끝났구나. 아직 안 끝났네요.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기껏해야 이제 3달 했네 3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이제 1학기 끝나네. 그래도 이런 고민 한다는 게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내가 진로에 대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님이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뭔가 열심히 해 나가는 와중에 어려운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점이 있잖아요. 무조건 고고익선이에요. 네, 읽어줍니다. 선업님. 자, 매니저분 계시면 저 메이지서 좀 찍어주세요. 학점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미 3.5에 3.8이라고 했는데 욕심부려서 4.0까지 갑시다. 네, 4.0까지 가요. 욕심 좀 더 부려요. 물론 3.5, 3.8까지 가야 되는데 좀 여유있게 내가 좀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려면 4.0까지 갑시다. 물론 이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더 받아야 돼. 네, 학점은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돼. 사실 이미 전문대 아닙니까? 전문대면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자격증보다 학점이야. 왜냐하면 학점이라는 거는 졸업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자격증에 나중에 채우면 그만이긴 하지만 자격증은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그냥 계속 도전해가 따면 그만이에요. 근데 학점은 이미 나오면 나와서 졸업해서 학위 수여 받으면 이건 뭐 어떻게 물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점이에요. 1순위가 학점, 무조건 학점. 2순위가 자격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격증 따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학점을 잘 받는 건 가장 우선시해요. 학점을 잘 받는 거. 어떻게든 학점을 몇 점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하세요. 학점은 잘 받으면 잘 받았어도 무조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자격증이라는 거는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따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따기 힘들잖아. 그럼 계속 도전하면 돼, 계속. 이게 여러분 자격증 시험 준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이제 절대평가 아닙니까? 60점을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많이 도전해가지고 무조건 한 번에 따겠다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될 때까지 딴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꾸준하게 하다가 도전해가지고 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님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이제 1학기고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죠. 대학교를 계속 가야 되는데 학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학점이에요. 학점 무조건 잘 받아야 돼. 학점을 잘 받아야 교수님 눈에 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격증은 좀 뒤에 채운다거나 덜 채워도 돼. 졸업하고 나서 채워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학점을 잘 받아 놓으면 요즘에 학추 같은 것도 노릴 수 있거든요. 네. 학추가 뭔지 아시죠? 학교 추천. 최근에 뭐 LG 이노텍 같은데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데 이제 학추로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학추는 무조건 재학생들에 한해서 뽑는 거거든요. 졸업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재학한 사람들만 재학한 사람 중에 학점 좋고 열심히 한 사람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름 올려가지고 이제 서류 제출해가지고 면접 보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 공채보다는 뚫기가 더 쉬워 이게. 일반 공채는 그냥 불투정 다수가 다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추는 뽑는 인원도 많고요. 재학생들만 한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연이 약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붙는 건 아니에요. 네. 되도록이면 재학생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이게. 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추라는 데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은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학추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 계약학과 같은 것도 좀 많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학추 같은 것도 이제 노려볼 수 있으니까 학점만 잘 받아놓고 이제 교수님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학추 자리 나왔을 때 장수야 너 내봐라. 너 우리 학교 열심히 했잖아. 내가 너 가겠다 하면 내가 이름 올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여기에 보면 20명 중에 50명 정도 가는 것 같다고 하는 건 아마 학추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학추가. 이 중에 학추가 한 2, 30명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학교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학추로 보내야 나중에 합격자들 이제 학교 이름 이제 현수막 같은 데 올리기 좋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올려버리면 어차피 이제 남이다 보니까 올리기 그렇잖아요. 근데 재학 중에 어디 취업했다 올리면 학교 홍보하기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학추를 많이 시킬 거야 아마. 요즘에 근데 채용 추세가 공개 채용보다는 이렇게 학추로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도 요즘에 학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도. 계약학 같은 거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학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돼. 예.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냥 너무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경우의 수 다 따지지 말고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 이것만 집중해요. 이게 뭐냐? 학점하고 자격증이에요. 학생이 이거 말고 뭐 할 게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것만 하면 돼. 아니 이미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해봐야 답 없어. 사실 학생이 뭐 이것저것 생각합니까? 그냥 수업 잘 따라가고 레포트 내고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 되었을 때 시험 몇 개라 도전을 해가지고 자격증 땄다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산만해져. 산만해지면서 막 공부에 장애가 돼요. 네. 집중을 못해요. 이것저것 막 따지고 하다 보면. 근데 학생이 이것저것 따져봐야 뭐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근데 불안한 건 맞는데요. 장수님도 아셔야 되는 게 냉정하게 생각해.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뭐 마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해서 마땅한 수가 딱히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학생이잖아. 님 명심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22살에 올해 대학교 이제 군 전역하고 대학교 입학한 학생이다. 그럼 학생으로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요것만 생각해요. 니 나중에 취업해서 적응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님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느 대기업 갈지 어느 중견기업 갈지 그건 모릅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님이 대기업 가려면 님이 학교에서 보여준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다른 걸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만들어놨던 학점과 자격증을 가지고 그 취업을 뚫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수박 잔스님 혹시 그 한자어 중에 그거 하십니까? 진인사 대천명. 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 운명을 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 님은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중에 취업 시가 되었을 때 기회가 잡았을 때 잡으면서 결과를 기다리면 돼.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꾸 뭔가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지금 불확실하잖아. 아니 불확실한 게 당연하죠. 학생인데. 근데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가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내가 갈 만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뭐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학교 안 나오고 수업 못 따라오고 학점 뭐 갈아엎고 뭐 자격증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학점과 자격증을 잘 준비해놨으면 취업은 어딜 가더라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돼. 단지 그런 거야. 내가 2년간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은 학점과 뭐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생각해봐요, 수학 장수님. 수학 장수님. 님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팩트 폭력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힘들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 힘들다고 했는데, 그 나이 몇 살 먹고 안 된다, 힘들다는 거야. 이제 22살이야. 가장 이제 힘이 많이 나이고, 힘이 많이 날 수 있는 나이고, 뭐 이것저것 도전해볼 수 있는 나이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에요. 근데 안 된다, 힘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더 많고, 지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수학자님. 지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일해보면. 오히려 막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쉬운 거였구나. 겁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희망일 필요가 없어요. 자, 수박장스님, 주위에서 불안해한다고 나까지 불안해할 필요 없어,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과 난 다른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마무리,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딴 거 필요 없어요. 학점, 자격증 요것만 잘하면 돼. 아시겠죠? 네, 사연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자격증 물어봤는데 자격증은 솔직히 저도 방법을 몰라요. 근데 자격증은 다들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냥 기출문제, 관련도 기출문제 달달 외워서 준비하는데, 그냥 약간 그런 식이에요. 뭐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기출문제 이제 짜집기로 나오면, 이제 쉽게 나오면 푸는, 이제 뭐 합격해가지고 따는 거고, 보통 그런 식으로 따더라고요. 네. 님도 그렇게 도전해요. 뭐 무조건 한 번에 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에 따면 좋은 건데, 뭐 떨어지면 또 도전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학점만 잘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도 운빨에 어느 정도 많이 따르는 거라서 누군가는 쉽게 따지만 누구는 빡세게 공부했는데도 네, 빡세게 공부했는데도 못 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인가 재작년에 그때 왜 전기산업기사 완전 헬게이트로 나왔잖아. 그게 공부를 못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같으면 관련된 기출문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떨어진 거거든요. 네. 원래 대부분 산업기사 자격증 따는 궁들이 10년씩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거의 이제 중복되는 문제 몇 개 건지고 나머지는 깨또치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게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 제기 많이 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당신이 풀어봐라. 이론적인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론한다고 해서 자격증승 나중에 취득해서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가지고 또 예전처럼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민원 넣으면 또 문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 대학교 생활 이제 알차게 보내셔가지고 꼭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장스님. 네. 오늘 고민사연 감사합니다. 수박장스님.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열심히 하는 열정을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수박장스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분명히 뭐 전기과 저거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템템째도 놀고 맨날 술 먹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들하고 절대 올리지 마요. 수박장스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 저기서 굳이 인맥 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차라리 왕따처럼 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졸업하면 남이에요. 니 먼저 취업하잖아?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안 볼 사람 두 번 다시 안 봐.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봅니까? 연락 닿은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 그게 뭐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뭐 연락이 안 닿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연락 안 닿게 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공부하면서 바깥 치먹고 뭐 고민 정도, 고충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딱 거기까지만. 굳이 막 그 사람들한테 뭐 정을 준다거나 의리를 같이 한다거나 뭐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보자. 뭐 그런 거 맹세할 필요 없어요. 도움거리 할 필요 전혀 없어. 네. 어차피 지금 딱 1년 지금 이제 1학기 지나잖아요. 1년 지나면 1년 지나고 서로 이제 각자 갈 길 가잖아. 그럼 볼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해셔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저 사람 꼬꾸라져도 나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잘 받고 나만 좋은데 취업하면 돼. 이런 마인드로 가세요. 좀 이기적인 마인드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박장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이런데 취업하면 분명히 이런데 취업이란다.
분명히 이런 전문대 같은 데 가다 보면 분명히 수업 못 따라고 해가지고 막 도와달라 하면서 뭐 술 사줄게 뭐 같이 놀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아시겠죠? 바쁘다 그래. 나 할 일 있어 바쁘다고. 뭐 저 사람들이 뭐 나중에 야, 저 수박탕 정말 치사하다 정말 지밖에 모른다 그런 말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 1년만 지나면 안 볼 사람들이야.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시고 자격증 많이 따시고 꼭 좋은 데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